선생님들과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이전 차시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본 차시에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수업의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또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상기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실에서 수업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뭔가 특별한 활동들,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에게 재미를 줘야 할 것 같은 그런 활동에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데, 사실은 그런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구도로 잡아져가는 활동들, 학생들의 재미만을 치우치는 그런 활동들은요,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이 활동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얻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존 듀이가 learning by doing, 하면서 배운다라는 것을 강조는 했지만, 실제 우리 학생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면서 배운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반성적인 사고죠. 내가 이것을 왜 배우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사실 그 활동한 그 자체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활동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오늘 이전 차시를 그러면 상기시키기 위한 수업 활동, 대표적인 활동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방송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한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는 거죠. 지난 수업의 핵심 키워드를 이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떠올리는 겁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붙임딱지를 모둠별로 10장씩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설명한 핵심 키워드를 이 책을 펼치지 않고 오직 연상해서 떠올리면서 붙임딱지에 씁니다. 그런데 총 10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0개의 붙임딱지 가운데서 각 키워드별로 중요도를 판단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선생님이 특별하게 힘주어서 강조한 키워드,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키워드에는 15점, 요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다, 10점, 나머지 것들에는 5점씩, 이렇게 각각 15점짜리 3장, 10점짜리 4장, 5점짜리 3장, 이렇게 점수를 나누어서 학생들이 각 키워드별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적은 붙임딱지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죠. 해당 키워드를 바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면 종이에 적힌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설명이 충분히 못할 경우에는 이 교사는 다음 모둠에게 기회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재방송 활동은요, 모둠별로 지난 수업 시간 내용 중에 핵심 키워드를 떠올리고 어떠한 내용이 좀 더 중요한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봄으로써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억하기 활동입니다. 이 재방송 활동은 학생들이 지난 수업을 상기하면서 핵심 내용을 떠올리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기억 활동은 교사가 중요한 내용을 안내해주고 학생들은 이를 기억하는 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책을 모두 덮은 채로 선생님이 들려주는 핵심 내용을 듣습니다. 교사는 지난 수업 시간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10개에서 20개를 천천히 하나씩 불러줍니다. 이때 학생들은 절대 옆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메모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억에 의존한 채 학생들이 선생님이 안내하는 핵심 키워드를 외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핵심 키워드를 하나 불러주는 것, 이런 것도 좋고요. 조금 더 선생님이 수업 준비가 되신다면 이 화면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보다 간편함을 요하기 위해서 교과서에다가 학생들의 키워드를 불러줄 때 동그라미를 쳐두는 거죠. 동그라미. 자, 용해, 용액, 용질, 용매, 이런 식으로 쭉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쳐놓고 키워드가 쭉 되죠.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해당 키워드를 기억해서 이 종이에다가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생님이 불러주는 중요 키워드를 순서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인트는 이 불러준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순서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교과 수업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역사 수업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겁니다. 선생님은 키워드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학생들은 정답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퀴즈를 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맞춰가면서 해당 키워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배우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의 학습 과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기억 과정은 수많은 반복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기억하고자 해서 기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업 중에 기억 활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다를 스스로 깨닫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이 기억했던 방법들 또는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재미있는 공부이기도 하죠.